반갑습니다. 보험법 이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사정사 한 권으로 끝내는 합격 설명회입니다. 합격 설명회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시험 합격입니다. 자격증 참 많습니다. 자격증마다 뽑는 인원이 다르고요. 응시 방법이 다르고 과목들도 다르죠.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합격하냐?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제한된 인원만 선발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합격 설명회는 우리가 아는 내용들도 나오겠지만 어떻게 하면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보겠습니다. 먼저 전략이 필요하죠.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카페 글들을 보면은 이제 자격증을 물어볼 때 전망이 어떠냐, 얼마를 버냐, 중요한 얘기죠. 근데 그거는 합격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봐야겠다 싶으면 저는 향후 전망, 누가 정확히 예측을 하겠어요? 벌이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떻게 알고 접근을 할 것이냐. 합격하고 나서 얘기잖아요. 자, 손해사정사는 뭐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과 보험금을 조사하고 산정하는 보험 전문가예요. 이게 그래?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이러기 때문에 요 내용으로 시험이 나와요. 요걸 공부하고 요게 시험이 나옵니다. 우리 재산보험에서 2024년에 손해사정사의 법적 근거를 쓰시오. 제가 이제 여러 학원 답안들도 좀 봤는데 이제 보험업법 시행령 막 1, 2, 3, 4, 5 이렇게 하신 답안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문제에서는 보험업법이라는 키워드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문제를 풀어 쓰는 거예요. 손해사정사란 손해액에 사정을 하는 것이다. 산정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종목별 진출 분야 관심 많으시죠? 저는 이제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은 취업에 방점을 찍어야 되니까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 일을 하시는 거다. 그러면 취업이 보험회사나 자회사. 이제 요 근래 참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의 스펙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이제 저는 생명보험회사 25년 소송업무를 하고 나왔는데요. 보니까 예전에는 필요하면 직원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경력직을 뽑아요. 계약직을 뽑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지금 취업을 위해서 이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방법을 추천드려요.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말 좋고요. 그러지 않으면 1차라도 합격을 하신 후에 자회사에 취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경력을 쌓으셔서 우리가 말하는 보험회사, 원수사 경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손해사정사 시험이 정말 저도 2020년에 시험 볼 때 정말 놀랐어요. 저도 25년 근무하고 나왔으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었는데 한 반에 20명 보거든요. 근데 진짜 제 주변에 다 제 동년배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스펙트럼이 높다. 젊으신 분부터 나이가 있으신 분들까지. 자, 이미 제2의 취업을 예상하고 계신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겁니다. 정말 워라벨. 왜냐하면 근무 시간을 내가 조정할 여력이 굉장히 넓어져요. 보험회사 쪽에 일을 하든 계약자 쪽 일을 하는 독립손해사 일을 하시든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우리 시대에듀 손해사정사라는 곳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그때 이제 타이틀이 뭐 워라밸 최고다.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시험은 어떻게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느냐?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고 그 후에 이제 실무 수습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시면 손해는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시면 이제 손해사정사로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요 세부 내역은 여기서 볼게요. 자, 그러면 시험 과목이 뭐냐? 우리 1차 보고 2차 본다고 그랬잖아요. 적지 않습니다. 1차가 3과목이에요.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손해사정이론. 근데 이제 보험계약법, 이거는 보험계약법이라는 별도의 법은 없어요. 뭐 헌법, 민법, 상법 이런 것처럼. 보험계약법은 뭐냐? 상법의 보험편, 제4편 보험편을 이제 흔히 강학상,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거는 보험 계약에 관한 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편의상 보험계약법이라 해요. 보험업법은요? 보험업. 이해가 잘 안 가시죠? 휴대폰 제조업, 조선업, 특정 산업에 대해서 그 부분만, 그 산업만 관리하는 법이 많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보험회사를 갈구려고 만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해사정사잖아요. 손해사정 이론이지요. 저는 이 손해사정 이론의 최근 트렌드는 난이도보다도 시험 범위다. 시험 범위가 안드로메다다. 이제 저 우주까지 갔어요. 이제 그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1차는 이렇게 객관식을 보고요. 2차 4과목입니다. 의학이론. 의학이론이 원래 뭐지? 우리가 지금 신체, 손해, 사정사에 방점을 두고 설명회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신체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책임보험, 근로자 재해보상의 보험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재산보험.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하는 암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자동차보험. 그런데 요 3과목에 뒤에 뭐가 붙어요? 이론과 실무. 야, 이제 이 대목에서 실무.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 야, 이거 실무자한테 너무 유리한 거 아니야? 또 이제 보험법을 다른 업종에 계시면서 야, 이거는 내가 보험 회사 직원도 아닌데 나 이거 분리하고 이 시험 내가 도전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험법 25년 먹은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단언컨대 여기서 말하는 실무라는 거는요. 실무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실무로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무라는 건 좀 아이러니하지만 보험사마다 달라. 네. 자, 책임보험, 책임근제보험, 재산보험, 자동차보험 보는데 요거 1차는 객관식, 2차는 서술형. 객관식은 사지선다해서 답을 하나 고르는 거고요. 서술형은요. 답안지 10장 줘요. 쓰세요. 저 처음에 야 이걸 언제 다 쓰냐 하는데 의학이론 빼고 나머지 3과목은 제가 12장씩 썼던 것 같아요. 한 권 더 달라고 그래서 썼으니까. 자, 많이 쓴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요령도 말씀드릴게요. 자, 합격 기준은 뭐냐? 다릅니다. 여기에 지금 40점 이상, 60점 이상이라며 1차는 객관식이니까 평균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해요. 이 뒤에 그 합격률에서 말씀드릴게요. 2차는 기준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은 합격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손해배상사 시험이 선발 인원이 공고를 해요. 정해져 있어요. 가장 많이 한 게 340명이에요. 그러면 점수를 그냥 쭉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등부터 340등까지 순위를 세워서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340등 커트라인이 60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는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고 2차는 340명 안에 들어야 된다. 이게 방점이다. 시험 일정은요. 지금은 거의 정형화됐습니다. 1차는 4월에 봐요. 3월에 본 적은 없어요. 4월을 넘겨서 5월에 보게 되면 2차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4월에 보는 게 거의 픽스고 2차는 8월에 보다가 너무 더워. 그래서 7월로 당겨졌어요. 그래 보통 4월 말 일요일 날 둘 다 일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1차는 4월 마지막 주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그리고 뭐 2차는 이제 마지막에도 일요일 똑같은 일요일이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고요. 합격률을 보는데 저는 1차와 2차의 포인트가 다르다. 1차는 합격률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몇 명을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조건에 맞으면 다 합격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제가 일부러 2019년 거부터 한번 평균을 내봤어요. 자, 36%, 26%, 20%, 30% 저는 그냥 평균 30%대다 라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방점은 뭐냐? 인원이다. 2024년 기준으로 4,000명이 떨어졌어요. 매년 3,000명, 3,500명, 4,0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최소한 3,000명 이상이 떨어져요. 자, 1차 시험에서는 합격을 해야 2차를 볼 수 있어요. 자, 1차 시험에서는 합격률을 보자. 10명에 7명은 떨어지고 3명이 합격한다. 2차 합격률과 합격 점수 한번 볼까요? 먼저 합격률은요. 그냥 10%라고 보시면 돼요. 10명 중에 1명. 그 시험 볼 때 한 반에 이제 20명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옆 사람 이거는 그냥 보고 수수. 아무튼 20명이 보는데 한 반에 2명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공부 안 하고 설렁설렁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절반이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5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합격 설명회를 할 때 어디에 방점을 찍고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저는 그 첫 단추가 바로 이 합격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 이거 다 아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요. 긴 시간 아니니까 끝까지 우리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합격 점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2014년 그에 41점인가? 40점 초반대였어요. 쭉 그 점수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에 50점을 넘었어요. 자, 2023년에 58점. 물론 이때 일부 과목에서 이제 문제 오류라고 하는 논점이 좀 붙어가지고 뭐 상향됐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그때 수험생들의 수준이 올라갔다. 자, 이거 50점대면 낮은 거 아니야? 근데요, 가령 10점짜리 약술이라 하면 내가 그걸 알고 써요. 10점 다 봐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10점 맞기 어려워요. 그게 바로 서술형 시험의 맹점이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55점 평균으로 잡으면 조금 55점이 불안하죠. 55점 이상으로 본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집중해 보게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첫 번째 차이, 객관식이라는 거예요. 객관식 공부에 맞는 법이 있고 공부 방법이 있고 서술형 시험에 맞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전혀 달라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전혀 달라요. 바로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1차 시험의 선발과 2차 시험의 선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1차 시험은 뭐 아무리 많은 수험생이 와도 정해진 시험, 꽈락 40점 없이 평균 60점 맞으면 10,000명이 보든 20,000명이 보든 합격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2차는요,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서술형이라는 전혀 다른 시험, 다른 공부 방법으로 해야 되지만 더 큰 차이점은 뭐냐면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격증 시험마다 난이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하지만 그 시험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정말 반드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내가 합격하려면 저는 어렵지 않다.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거다. 자, 이번에 이제 QA 시간인데요. 여러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시험 합격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4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독학을 할 것이냐, 학원 강의를 들을 것이냐. 특히 1차 시험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1차 시험만큼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한 것도 없다고 봐요. 시험 기간도 다양해요. 왜냐하면 응시 인원도 많고 저마다 달라.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진짜 뭐 2주 만에 합격했다는 분도 있고 뭐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또 떨어졌다는 분도 계시고, 이 차이가 뭘까요? 저는 10대, 20대 초반까지는 공부머리라고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방법 이런 거 알잖아요. 근데 뭐 학과, 근데 이제 30 넘고 40 넘고 50 되신 분들, 더 오래 사시는 분들이 제 말 이해하실 거예요. 공감은 하실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시험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계획대로 하느냐. 자, 그 차이입니다. 법 과목은요, 1차에 말씀드리면 상법, 보험편, 보험계약법, 그리고 보험회사 달굴라고 만든 보험업법,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기본인 손해사정이론. 아니, 손해사정이론이 어디 우주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손해를 사정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험계약의 근거는 뭐예요? 보험계약법이잖아요. 그래서 법 과목은 저는 이게 예전에 그 법 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법 과목은요, 강사가 앞에서 읽어주기만 해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그 말이 그렇게 뇌리에 남고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앞에서 누가 읽어만 줘도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학원 강사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요. 자, 준비된 강사와 함께 합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참 논란이 많은데, 오프라인 현장 강의와 인터넷 강의. 코로나 이후로 인터넷 강의가 많이 대세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논란은 돼요. 근데 저는 장단점이 분명하다. 자, 학원까지 가는 접근성.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 거고요. 이동 시간, 수강 시간을 어떻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모르는 부분 반복 학습 등을 할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저는 인터넷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 거냐. 서브노트라는 거는 예전부터 이제 참 단골 메뉴죠. 뭐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 서브노트 판매도 해요. 서브노트를 팔기도 하더라고. 저는 그런데 우리 시험이 1년에 한 번 보잖아요.
뭐 작년에 시험을 봤다가 올해 다시 보더라도 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년 단위로 새로 출발하는 거다. 내가 작년에 이 과목 내가 고득점 맞았어. 다 필요 없다. 서브노트는 시간이나 키워드 선택 등에서 특히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가성비가 좀 좋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 시간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지 않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기본 강의에 쓰는 기본 교재, 이걸 기본서라고 할게요. 기본서에 강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밑줄 치고 그 밑줄 친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거고, 그 키워드를 암기하면 자동으로 서브노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별도의 서브노트 만드실 그 시간에, 그리고 서브노트도 저도 해봤는데 그때 알았어요. 제 성격이 필요 이상으로 꼼꼼하고 필요 이상으로 약간 편집증 증세가 있구나. 너무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세요. 장단점이 막 나오는데 그런 것들 서브노트에 매몰되다 보면, 특히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게 1차가 3과목, 2차가 4과목이잖아요. 이제 작년에 1차를 면제하시는 분도 계세요. 작년에 1차 봤다가 우리 2차, 요 말씀을 제가 누락을 했네요. 1차 시험을 보면 그 해에 그리고 다음에 2년간 효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럼 올해 시험 보고 내년에 안 봤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돼요. 안타깝게도 그건 안 돼요. 그냥 내가 시험을 보든 안 보든 1차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보는 기간이 짧아요. 1년 단위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1년에 1차 3과목, 2차 4과목, 1차 안 맞는다고 해도 2차 4과목인데 4과목을 서브노트 만드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요걸 한번 추천드린다. 공부에 왕도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내용들 여러 가지들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 가장 중요한 거 단권화. 왜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의 합격 포인트의 첫 번째가 단권화라고 해요. 이거 단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단권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어선은 학원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게끔 기본적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제 뭘 할 때 책을 좀 봐요. 근데 일본에 그런 합격서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리큘럼이 나눠지는 거는 학원의 이익이다. 그래서 뭐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 강의, 선행 문제 풀이, 총정리, 뭐 요약 정리,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많아요. 개별적으로 스팟으로 뭐 하루나 이틀 이렇게 가는 특별 강의, 특강 제외하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그때마다 교재가 딸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 기본서, 선행 문제 풀이 할 때 또 그 문제 풀이집, 또 총정리할 때 또 그 교재, 그리고 그렇게 두꺼운 기본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커리큘럼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락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저도 물론 그렇게 나가는데 보조자료는 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나가요. 자, 그러다 보면 벌써 이게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시대에듀 한 권으로 끝내기에 이건 정말 좋다. 제가 2차 책임근제를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500페이지짜리 기본서 좋아요. 빠짐이 없겠죠. 100페이지짜리 한 권으로 끝내기 너무 불안한 거 아니야? 야, 이거 기본 이론 뭐 500페이지하고 100페이지하고 이거 비교가 되겠어? 누락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풀이에서도 충분히 하니까.
저는 단권화 해라. 그 단권화를 하려면 학원의 커리큘럼을 먼저 봐야 된다. 커리큘럼이 너무 쪼개져 있으면 단권화를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강의 갈 때는 또 그 강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학원 강의 하시고요. 인터넷 강의라고 해서 불이익 없습니다. 장점 더 많습니다. 서브노트는 가능하면 만드시지 마시라. 그리고 단권화를 하시라. 근데 단권화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다? 기본 강의 때 나오는 기본서를 가지고 강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밑줄 치시고 그 밑줄 반복해서 외우고 그걸로 시험장 가는 거예요. 자, 1차 합격이 뭐냐? 저는 1차는 이 말로 딱 성격을 정의하고 싶어요.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여기에 방점을 두자. 고득점? 안 돼요. 1차를 소홀히 한다? 꽈락 나와가지고 2차 못 보면, 떨어져 버리면 2차를 못 봐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보통 2차 강의를 보통 10월에 개강을 하는데 막 2차 공부를 하고 이래서 공부했어. 이제 4월달까지 달려왔어요. 벌써 7개월을 달려왔어. 근데 1차를 떨어져 버렸네? 3개월만 있으면은 2차를 보는데 1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객관식에 맞는 공부를 하고요. 뒤에 설명을 일정으로 또 설명드리겠지만 2차와 병행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시기상으로 2차와 병행을 해야 된다. 1차의 합격은 저는 70점을 목표로 하자. 80점?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 힘으로 2차에 쓰세요. 시간 배분을 하세요. 60점대는 조금 간당간당해요. 제가 정말 많이 개인적으로도 한 문제의 당락을 가지고 메일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막연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래서 과목당 별도로 그 과목의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이야기로 풀어보는 보험계약법. 그냥 제목만 이렇게 네이밍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야기로 풀어볼 거예요. 자, 이야기로 풀어보는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손해사정이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올라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차는 뭐냐? 닥치고 압니다. 왜 우리 축구 보면은 닥치고 공격이라는 말 있잖아요. 닥공. 저는 2차 시험에서는 이해? 아니, 압니다. 왜 그러냐면요. 무슨 아주 어려운 그 법 이론, 판례 이런 게 아니고 계산 문제에다가 약술이, 서술이 단답형으로 나와요. 10점짜리, 5점짜리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뭐예요? 1, 2, 3, 4, 5 쓰라는 거예요. 우리 약관에 있는 걸 쓰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만 이해를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하되 저는 암기에 힘을 쓰시라. 내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 논 지가 언젠데 반복하시면 돼요. 어떻게 반복할 거냐? 아까 우리 2차 시험 때 40점, 2014년 40점 때부터 이제 58점 찍었다가 56점대로 저는 이제 55점대는 굳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수험생들의 수준이 55점을 넘어섰어요. 높아진 합격점. 핵심은 키워드다. 간혹 요즘 이제 그러신 분들은 안 계세요. 간혹 약관의 문장을 통으로 외워라. 못 외워요. 어떻게 외워요? 키워드를 외우는 거죠. 키워드를 암기하고 그 키워드로 문장을 만들면 그게 바로 답안이에요. 자,
일정을 한번 볼게요. 1차 시험은 법과목, 법조문, 2차 시험은 키워드. 그런데 모든 시험에서 중요한 거.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조금만 검색해보면 일정하게 회차가 누적되고 공신력이 있는 시험일수록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자, 그럼 월별로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조금 늦게 보신 분들도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 1차 시험은 요때 있습니다. 이때는 2차 기본 강의를 들으세요. 2차 기본 강의를. 왜? 시간을 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때는 내가 100% 이해 못해. 당연하죠. 100% 다 이해하면 그냥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저는 한 2, 3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모든 시험을 격파하시라. 여러 자격증들을 취득하시라. 2차 기본을 하는데 혹시 작년에 내가 1차가 떨어졌어. 계약법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시되 하루나 이틀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1차 중에 보험 계약법을 공부를 하세요. 간혹 보면 손해사정 이론이나 보험업법을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손해사정사 시험의 모든 근거는 뿌리는 보험계약법이에요. 보험계약법에 손해보험과 인보험이 있죠. 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과 책임보험 포함이 돼 있어요. 인보험에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이 있어요. 우리 2차에 보는 시험들이 다 나와요. 보험계약법은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까지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2차 공부를 하시지만 혹시 나 작년에 1차 떨어졌었다. 난 1차 너무 불안해. 4,000명 떨어진다며. 10명 중에 7명 떨어진다며. 그런 분들은 보험계약법만 하세요. 1월, 2월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병행이에요. 저는 이제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평일과 주말을 나눠라. 그래서 내가 여건이 다 다르니까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뭐 전업 하시는 분들도 상황이 다를 수 있고 또 직장인 분들은 평일날은 늦게 끝나는 분들은 굉장히 늦게 끝나세요. 아무튼 평일과 주말을 나눠서 내가 공부 시간이 많은 거를 2차를 하세요. 대신 이건 칼같이 나눠야 돼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차 기본 강의를 시작을 하세요. 이때 준비를 안 하셨으면 이때 이제 기본 보험 계약법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차는 어떻게 할 거냐? 밑줄 친 거 반복을 하는데 계산 문제에 집중하세요. 이때 계산 문제를 잡지 않으면 뒤로 넘어가면 시간이 쫓기니까 이제 그때는 막 학원에서 외우라고 그러거든요. 막 약수를 봐야 되니까. 2차 시험의 결판은 약수에서 난다고 해요. 계산 문제는 대부분 비슷해. 숫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약수로 해서 점수 차이가 팍 나는 거죠. 약수는 내가 쓰는 대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1차, 2차 병행하는데 2차의 방점을 찍되 2차는 계산 문제를 더 신경 쓰시라. 계산 문제 한 문제 가지고 한나절이 걸려도 괜찮아요. 끝까지 풀어보는 거예요. 3월, 4월에는 저는 1차에 전업을 하셔라. 4월부터 시작을 하면 입에서 욕 나옵니다. 시간적, 물리적으로 굉장히 욕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하죠. 저는 30% 외 70%들의 떨어지신 70%들의 가장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1차를 너무 쉽게 보고 혹시라도 뭐 한 달이면 돼요. 2달이면 돼요. 이때는 집중을 하시되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기출문제에 집중을 하시고요. 핵심 정리, 밑줄 친 거, 중요한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때 계산 문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약술에 방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차 시험 보고 이게 4월 말에 시험을 보니까 2차를 공부를 하시는데 저는 뭐 막 학원 답안도 맞춰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날 푹 쉬시고 그 다음날 그 보험 개발하면서 가담안 나와요. 그럼 가담 한번 맞춰보시고 정말 막 그 한 문제 차이로 막 간당간당 하시고 공부하세요. 어차피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세요. 2차 때는 약수를 7, 계산 3으로 하시고요. 7월 되면 이제 정말 내가 뭐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과목별 준비 가이드 볼게요. 보험계약법은 딱 하나입니다. 보험계약이 뭐냐? 당사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만나 약속하여 정하는 약정이다. 이 개념을 잡으시면 정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로 풀어보는 보험계약법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법 보험편, 상인의 상행위를 규정하는 상법 보험편에 있는데 오라 이게 보니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법률이 아니고 약속하여 정하는 게 보험계약이야. 그리고 그러면서 효력이 발생해. 이게 무슨 넌센스야? 나는 그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보험업은요, 칼굴라가 만든 법이다. 효율적인 지도, 관리, 삭제된 보험업법의 목적입니다. 지금 보험업법에 남아있는 보험업법은요, 이게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그래서 없어졌는데요. 삭제됐는데,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권익을 보호하고, 너무 아름다워. 조금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예전에 뭐 이제 미인대회 같은 거 세계 미인대회 가면 뭐 소원이 뭐예요? 뭐 바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월드피스, 세계 평화. 정말 아름다운 말. 이게 그냥 정해진 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 하지만 건전한 육성, 권익보호보다는 효율적인 지도하고 내가 보험회사, 보험업 지도하고 관리할 거야. 요 개념을 잡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손해사정 이론은 예전에는 손해사정 이론, 전통 이론이 2014년도 초반에는 이쪽에 방점이 많이 찍혔어요. 근데 이제 정말 왜 제가 손해사정 이론은 한 가지 딱 얘기를 하라 그러면 시험 범위가 안드로메다까지 펼쳐졌다. 보험계약법, 책임보험, 사회보험까지 나와요. 사회보험까지. 기출로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 넓어진 출제 범위에 방점을 찍으셔야 해요. 2차는요, 저는 요걸 한번 좀 꼭 메모를 하셨다가, 공부할 때 잠깐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늘 초심을 잃지 마시라. 의학이론은 인체 구조와 신체 장기를 바탕으로 기출 문제 출제 유형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골절 부분은, 앞에 골절 부분은 외뼈 261개를 외우고, 뭐 피로골절 맨날 그 반복되는 문제의 유형. 중요하니까. 그리고 질병은 이제 신체 장기를 이해해야 대충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증상과 처치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체 구조와 신체 장기, 그리고 책임 근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배상보험과 배상과 보상이 하나에 결합돼 있어. 그래서 어렵다. 배상은요, 잘못했을 때. 길 가다가 어깨가 툭 쳤는데 미안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굳이 돌아서서 기분 나쁘게 째려보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웠어. 배상. 보상은요, 내가 시골에 논이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난다네? 정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땅 주인이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내 재산이 침해당했으니까 대가는 받아야죠. 이게 보상. 잘못한 거 배상, 잘못 없는 거 보상. 우리 앞에 책임보험은 배상 책임이에요. 자동차하고 기본 개념이 같아요. 배상. 나 빼고 남한테 배상해 주는 거.
보상, 잘못한 게 없어. 근로자 재보상. 근로자 재보상. 이게 두 과목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재산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책임근제도 약관이 있지만 상품이 너무 많아. 이건 제가 책임근제 OT 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요. 재산보험은 질병상해 표준약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너무나 명확해. 표준약관의 키워드 암기하고 계산 문제는 이미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재산보험, 장애, 실손, 그리고 사망보험금 구하는 거. 책임근제, 배상에서 나오고. 근로자, 이미 정형화되어 있어요. 2014년에 지금의 그 손해배상사 시험 구조로 개편되면서 제가 책임근제만 말씀을 드리면 2014년에 자, 잘 봐. 책임근제 보험은 앞으로 이렇게 문제를 낼 거야 라고 해서 계산 문제. 유조선을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은 근로자, 한 사람은 손님. 배상과 근로자 재보상.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말씀드려요. 이미 그때 가이드라인을 딱 줬어. 길을 만들어 줬어. 이렇게 시험 낼 거니까 잘 봐. 그리고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해요.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 시제이드 팀장님이 이걸 넣어주셨는데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정말 이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 땡땡 고시체 글씨 쓰기 연습이라는 책을 샀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 책을 샀겠어요. 그게 글씨 연습하는 거거든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악필 중에 악필이라고 하는 저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요. 천천히만 쓰시면 돼요. 막 날렸으면 그때는 안 되고요. 천천히 정자로 쓴다. 생각하면서 쓰는 거니까. 글씨체에 걱정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은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객관식 1차 커리큘럼은 우리 시대에듀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권으로 해요. 한 권으로. 기본 이론하고 뒤에 문제 있는 거 문제풀이하고 핵심 요약. 핵심 요약은 이제 때에 따라서 기본 교재로 하기도 하고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요약집을 만들어서 요약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차 모의고사 있고요. 2차는 비슷합니다. 기본 이론, 문제풀이, 핵심 요약,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2차에 1차도 물론 그렇지만 2차는 암기하는 거, 뭐 머리 좋은 거,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과 다 필요 없다. 한 번 더 보는 사람이 이긴다. 반복. 시험은 전략이고 그 전략을 얼마만큼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느냐. 저는 이게 자격증 시험의 합격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담아 합격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